네, 학생들의 여름방학 그리고 직장인들의 휴가철이 절정을 맞고 있는 시기입니다. 휴가 시즌 동안 간편하게 주사를 맞아서 효과를 보는 이른바 뿌띠 시술. 이 시술이요, 주사 한 방으로 간편한 만큼 부작용도 적고 두려움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동안 모르셨던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형외과 전문의 김세진 원장 그리고 최정아 스포츠월드 연예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요새 한창 여름 휴가철인데 휴가를 못 갈 정도로 바쁜 곳이 성형외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성형외과 그렇게 많이 바빠집니까, 여름철에? 그 정도는 아닌데요. 아, 그래요? 확실히 이제 직장인들이 이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이제 바캉스 시즌의 휴가 기간 동안에 좀 더 변하려고 그 시기에 이제 수술을 받으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수술보다는 시술 위주로 좀 받으려는 경향이 있고요. 아, 수술과 시술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뭐 수술은 사실 이제 좀 더 침습적인 건데요. 뭐 소위 말하는 칼을 대서 뭐 꼬맨다든가. 째거나 꼬매는 게 수술이고, 네. 시술은 그렇지 않고 하는 거. 네, 간단한 뭐 주사라든가 뭐 그런 걸로 변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 방학이나 아니면 휴가철, 직장인들은 이 휴가 시즌이 사실 여성들의 경우에 성형수술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술을 받아서 변신을 할 수 있는, 짜잔 이러고 약간 깜짝 변신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변신까지는 안 되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그래서 또 받으셨는데 네. 또 본인 기대치에 못 되니까 또 실망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살짝 변할 수 있는 정도죠. 그 정도면. 시술이면. 예. 그러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휴가나 방학 시즌에 할 수 있는 시술, 네. 구체적으로 어떤 시술들이 그럼 가능한 겁니까? 이제 수술은 일반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이상 회복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내에 이제 다시 직장에 복귀를 하셔야 돼서요. 간단한 뭐 주사로 필러라든가 뭐 보톡스 아니면 뭐 레이저라든가 뭐 지방이식 뭐 그 정도 많이 받으시죠. 그러면 필러라고 말씀하시면 주사로 네네. 주사로 코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요?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주사다 보니까 무작정 많이 넣으면 이게 옆으로 퍼지기도 하고 모양 잡기가 힘들어서 한계가 있죠. 예. 그렇군요. 이 몇 년 전부터는요, 이 성형 업계에는 또 외국에서 이 성수기를 맞아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통계표가 나와 있는데요.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정부 통계에는요, 2009년도 4,700여 명이었던 중국인 이 성형 환자 수가 지난해에는요, 이게 몇 명입니까? 5만 6천 명까지 무려 10배가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중국 아무래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는 걸 수도 있고, 실제로 중국 성형 환자들이 제일 많은가요? 이건 뭐 환자라고 해야 되나요?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환자인 거죠. 예. 중국 환자들이 제일 많은 거죠. 예, 중국 환자분들이 절대적인 수는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게 이 바캉스 시즌이 되면 이 미국에 계신 이제 동양인들이 휴가철이 길기 때문에요. 휴가 기간이 길기 미국에서도 와요? 예, 왜 그러냐면 미국에 계신 동양인 분들이 미국에서 성형을 받게 되면 이제 서양 의사분들 기준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 사람, 서양 사람 얼굴만 주로 집도하는 의사들한테 받는 것보단 우리 동포들은 한국에 와서 받겠다, 이런 거군요. 예, 왜냐하면 지금 방금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사람이나 동양인들은 거의 눈 수술 아니면 코 수술 위주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눈 수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을 말씀하세요? 쌍꺼풀 수술이죠. 눈을 크게 만들고 좀 더 또렷하게 만드는 수술을 하는데 이 서양인들은 그 수술을 거의 받는 경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눈이 쌍꺼풀이 거의 대부분 다 있고 눈이 다 크기 때문에 그 수술 자체가 적고, 왜 이제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 수술이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눈 수술을 많이 못한 서양인들 의사한테 눈이라든가 코 수술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요, 그 앞트임 수술 뭐 이런 거를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앞트임을 하면 눈이 커지나요? 그 눈은 커질 수 있는데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남자가 그런 거를 좀 하게 되면요, 이게 좀 눈이 커진다고 반드시 좋아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눈이 크면 좀 이렇게 더 선해 보이고 좀 잘생겨 보이지. 장동건 씨 눈 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눈이 커지면 좀 이렇게 시원해 보이지 않을까? 근데 본인하고 어울려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제가 여기서
얼굴에 손을 대면 어느 부위를 하면 조금 더 인상이 좋아 보일까요?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딱 말씀드리는 대답은 네. 본인이 제일 하고 싶은 부위를 하셔야 됩니다. 아, 자신의 만족이 예, 가장 중요한 거군요. 예, 본인이 난 이거를 좀 바꾸면 네. 내가 좀 더 좋아질 것 같다. PD님이 제 얼굴을 지금 가까이 잡았는데, 네. 네, 제가 원하는 거를 하면 된답니다. 네. 네. 근데 그것도 원하는 거가 좋아졌을 때 해야죠. 상담을 받았는데 예. 그렇게 안 되면 그것도 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그 환자분들 중에 네네. 제일 궁금한 게 그 연예인들 요즘 누구 닮게 해주세요라고 제일 많이 요구를 합니까? 그 시기에 네. 뭐 드라마나 영화가 네. 가장 유행을 했을 때 네. 그 인기가 제일 많은 분들이 확실히 뭐 제일 많고요. 누구예요? 그 이름을 좀 뭐 말해주세요. 최근에는 뭐 여자분 같은 경우 전지현 씨 같은 경우도 많고. 아, 환자가 찾아와갖고. 근데 요즘은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예전에는 사진을 아예 찾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네. 성형에 대한 좀 그래도 지식, 상식들이 있으셔서요. 그렇게 네. 되기가 힘든 건 알기 때문에 잘 얘기 안 하시는데. 전지현처럼 해주세요라고는 하지만 그게 실제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를 이제 본인들도 알고 네, 오거든요. 예. 그래서 좀 예전보다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적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슷한 게 저는 연예부 기자를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네. 이렇게 뭐 누구처럼 해주세요라는 질문과 좀 반대로 누가 어디서 했대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남자 스타들이 굉장히 코가 멋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분 어디서 했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눈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분 네. 어디서 했냐라고 네. 소속사 관계자들한테 좀 물어봐 달라는 요청이 오히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연예인 누가 시술한 병원. 네. 그게 지금 그쪽에서는 또 되게 중요한 정보가 네, 되겠군요. 굉장히 핫한 정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 네. 그 실제로 연예인들도 오셔서 시술을 한 적이 있어요? 예, 하는데 그걸 절대 말할 수가 없죠. 아, 왜냐면 그래요? 그거는 뭐 본인의 직업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절대 자, 그러면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주사 시술, 필러,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째거나 꼬매는 수술보다는 안전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라고 했는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성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내용들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몇 개 준비해봤습니다. 성형, 진실 혹은 거짓. 첫 번째 떼보겠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뿌띠 성형. 수술보다 안전하다. 주사를 놓는 거니까 칼을 내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뒤에 OX표가 있습니다. 밑에. 네. 판이 있습니다. 예. 안전하다? 아니다. X. 왜 X? 주사가 안전한 거 아닌가요? 그 째는 거보다? 이게 사실 뭐 확률상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성형수술이 좀 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을 하면 네. 이 주사로 하는 뿌띠 성형이 훨씬 더 심각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아, 그래요? 예, 예를 들면 뭐 일반적으로 쌍꺼풀 수술하다가 실명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진짜 거의 없는데 간혹 이제 필러를 뭐 미간 주위라든가 네. 뭐눈 주위에 맞다가 보톡스는 아니고 필러 같은 걸 맞다가 실제로 실명이 되는 사례들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쌍꺼풀은 실명하는 예가 없지만 네, 예. 간단한 주사 시술이라고 해서 받다가 실명하는 경우는 오히려 의외로 많다. 예, 그리고 코 수술도 마찬가지고 코 수술도 네. 뭐 그냥 보형물을 집어넣었을 때 피부가 괴사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네. 코끝에다가 좀 더 코끝을 높이려고 필러를 이제 과도하게 주입했을 때 그 압력 때문에 네.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역시 또 피부 괴사가 신경이 눌리거나 예, 혈관이 눌리고 혈관이 눌려서 혈관이 막혀서 그러면 피부가 썩게 되는 거군요. 예, 조직이 죽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찢고 뭐 이렇게 꼬매고 하는 시술보다 주사가 더 위험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초기에는 괜찮을 수 있는데 이 필러 같은 거를 주입했을 때 면역 처리가 잘 되지 않았으면 나중에 한 5년 뒤에 이게 이제 점점 딱딱해지면서 더 해결하기 힘든 경우도 많아요. 그렇군요. 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성형 간단한 시술이라 그래서 주사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을 받는 경우 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시술을 받고 온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일단 병원에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받는 경우는 이 필러들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요. 네. 그 병원에서 받는 필러조차도 아주 안전한 게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안전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부작용이 생기진 않지만 일부의 사람들에서는 면역 반응 때문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5년 뒤에 네. 그 뭐 만성 유가증으로 해서 점점 딱딱하게 되면서 울퉁불퉁하게 돼서 점점 더 안 좋아지는 5년 뒤에요? 예, 보통은 5년 정도 지나서 나타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사 시술을 받고
처음에는 한 1, 2년간은 이쁜 거를 만족을 하다가 네. 5년이나 지나서야 그 부작용이 생기는 게 주사 시술의 위험함이군요. 예, 필러 같은 것들은 보통 그 아하. 장기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성형수술, 그러니까 병원에서 받아갖고 부작용도 생긴다라고 네네. 하면 그 이외에도 있나요? 예, 미용실 뭐 이런 예, 데서 예. 아직도 합니까? 예, 아직도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그게 그 시술하는 사람이 굉장히 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심을 시키고요. 네. 심지어 뭐 자기 얼굴에도 놓으면서 이거 보라, 그러니까 안전하다라고 네. 안심을 시키고 무조건 없어진다. 이거 병원에서 갖고 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놓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 주사에는 면역 처리가 안 돼 있다. 예, 예,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병원에서는 주사를 놓더라도 반드시 명역 처리된 주사액을 네, 네. 넣지만 네. 그런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이나 예. 또는 그 이쁜이 아줌마들이라고 예, 해서 예. 가방 들고 돌아다니는 동네에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한테 맞았다가 큰일 날 수 있다. 예,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맞자마자 부작용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한참 뒤에. 한참 뒤에 생기기 때문에 주변에서 맞았는데 저 사람 괜찮으니까 나도 맞아야겠다 괜찮겠지 하고 맞는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하게 부작용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거의 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예쁘게 해주는 수술이라기보다는 그런 수술을 받으러 갔다가 네. 부작용으로 어떤 뭐 코가 문드러지다든가 죄송합니다 좀 심한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피부가 괴사된다든가 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재수술을 해주는 전문이신 거죠? 예, 사실 뭐 저도 그거를 맨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시술을 하다 보니까 그런 환자분들을 하다 보니까 개선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주로 이제 거의 그런 쪽으로 하게 되는 그렇군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진실 혹은 거짓 성형 수술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보톡스 주사 맞다가 중단하면 주름 더 심해진다. 이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톡스 이거 한 번 맞기 시작하면 끊으면 네. 더 쪼글쪼글해지고 피부가 처지기 때문에 예. 위험하다. 예, 그래서 예. 한 번 맞으면 중독된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이건 예. 맞는 말입니까? OX로. 이것도 아니에요. 예.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들인데요. 네. 이 보톡스라는 약이 이게 운동신경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약입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주름을 만드는 근육에다 맞아서 네.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서 주름이 안 생기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맞는 동안에는 주름이 이제 안 생기죠. 물론 간혹 이것 때문에 표정이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마비가 되니까. 예, 그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게 네.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연기자들 같은 경우는 또 잘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정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간 주름, 이마 주름 같은 경우에는 연기자들은 안 맞는 경우가 많고요. 어쨌든 이걸 맞다가 중단을 하면 더 심해지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몸 안에 남아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일시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주름이 덜 생겨진 상태가 있기 때문에 뭐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더 심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여기 원장님이 연예인들은 특히 네. 연기자는 배우 같은 경우에는 표정 연기를 아주 섬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톡스를 맞으면 이렇게 좀 어색하잖아요. 네. 그래서 안 한다, 주로 안 한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사실 연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턱에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갸름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나이가 좀 드신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서 이제 좀 더 예뻐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쫓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이돌들이 보톡스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요? 아이돌들이? 네, 그렇죠. 아무래도 굉장히 뭐 많이 맞는 건 아무래도 턱일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맞는 부위가 요즘 노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종아리 근육 쪽에 맞는 게 네. 있대요. 그래서 종아리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게 하는 경우가 우리 담당 PD가 지금 그러네요. 보톡스 턱에 맞으면 턱이 갸름하고 진짜 길어지냐고 예, 뭐 여자 PD인데 굉장히 궁금한 게 예. 많은가 봐요, 지금. 네. 예. 여기 저작근이라고 그러죠. 이게 신경 네. 근육인데요. 여기가 네. 좀 발달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손을 양쪽에 넣고 네. 꽉 깨물었을 때 네. 이 튀어 올라오는 근육이 있습니다. 저도 있네요. 여기 이만큼 있네요. 그 올라오는 게 이제 근육이 거기다가 보톡스를 맞게 되는데요. 이제 그 근육이 많이 튀어나오면 좀 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저희가 뭐 성형 수술을 하라고 막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성형 수술에 대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설명하다가 지금 궁금해서 그거 여쭤본 겁니다. 야, 그러면 세 번째 궁금증을 한번 볼까요? 자, 자가 지방 이식 수술을 하면 부작용이 없다. 이 얘기도 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물질, 내 몸에 있지 않은 다른 물질을 내 얼굴에 넣는 것보단 내 몸에 있는 지방을 빼서 넣기 때문에
훨씬 부작용도 적고 안전할 것이다라고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까? OX로. 이것도 X예요. 네네.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지방을 내가 내 몸에 넣는데도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까? 예. 그 재료 자체는 아까 그 뿌띠 성형보다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왜 그러면 자기 지방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주사로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네.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너무 과주입을 해서 네. 혈관을 막는다던가 혈액순환이 안 되면 역시 동일한 뭐 실명이 된다든가 그렇군요. 괴사가 되는 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조금 덜 위험하겠으나 예, 예. 결국에는 그 주사를 얼마나 넣고 예. 어디다가 넣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시 또 그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뭐 이런 데서 함부로 맞는 주사는 지방 이식이라도 안 좋겠군요. 사실 뭐 지방 이식은 미용실에서 맞을 수는 없고요. 아, 그래요? 본인 지방을 수술실에서 뺄 수가 없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받으셔야 되는 거죠, 사실. 예전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던 분 가운데 네네. 소위 선풍기 아줌마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네네. 그쵸? 네네. 선풍기 아줌마가 방송에 이제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분이신데, 예. 저분도 일종의 어떤 성형 중독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면 왜 그랬던 거죠? 저분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안전하지 않은 이물질을 본인 얼굴에 이제 지속적으로 주입하신 거죠. 이제 네. 주입하신 거는 그때 제가 잠깐 TV를 저도 봤는데 본인이 이제 환청도 들리고 그래서 네네. 주입해서 하셨다 그랬는데요. 이 양이 많고 부작용 기간도 오래되다 보니까 네. 부작용이 저렇게 심하게 되시는 거죠.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점점 딱딱하게 되고 울퉁불퉁하고 저렇게 점점 커지게 됩니다. 처지게 되고 무게. 그러면 지금 재수술, 그러니까 원장님이 주로 이제 성형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이제 수술을 많이 하시니까 실제로 저렇게 성형으로 피해를 입어서 네네. 고통받는 분들 사례를 좀 말씀해 주죠. 어떤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이게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이게 보통 이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 병원에 오기조차 겁내하시는 분들이 네. 그냥 피부샵에서 그냥 뭐 관리를 받다가 이거 맞으면 괜찮다 그러니까 병원 가기 무서우니까 그러면 안전하다 그러니까 맞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시술에 대해서 오히려 더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인데 이게 부작용이 이제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괴로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점점 얼굴이 변형이 오니까 본인도 원장님이 보실 때도 안타까운 분들이 그럼요. 그 선풍기 아줌마도 예전에 뭐 TV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본인 젊었을 때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렇죠. 젊었을 때 굉장히 실제로 그런 사례분들이 꽤 있습니다. 직접 원장님도 보셨어요? 예, 그럼요. 사진을 근데 이제 그 예전 사진 보면서 본인이 계속 괴로워하시죠. 그러니까 우울증 앓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게 근데 문제는 완전히 예전으로 회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는데요. 저 그림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거는 뭐가 잘못된 거를 뭐가 어떻게 한 겁니까? 저게 이제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입술 얇으신 분들이 입술에다가 이제 뭐 그런 피부샵이나 뭐 그런 뭐 아니면 뭐 안전하지 않은 필러를 맞아서 지금 왼쪽이 부작용이죠? 네, 저렇게 딱딱하게 울퉁불퉁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주입물이 굳으면서 울퉁불퉁해진 사례군요. 그 딱딱하게 점점 커집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죠. 뭐 저건 뭡니까? 이마가 지금 울퉁불퉁하네요. 네네, 저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오히려 복원할 수 있는 게 더 힘들다는 거죠, 수술보다. 예, 수술보다 더 힘들고, 그리고 수술로 하기도 힘든 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게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수술로 제거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정상적인 조직도 너무 많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거가 돼도 오히려 더 울퉁불퉁하게 되거나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뭐 사실 수술적으로 안전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째거나 꼬매서 한 시술은 다시 꼬매고 째면 되지만 저렇게 주사로 간단하니까 안전하다라고 해서 넣었지만 그게 덩어리가 져갖고 저렇게 울퉁불퉁해버리면 복원조차도 힘들어진다. 더 힘들죠. 그렇군요. 지금 이 시술 성형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을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번 여름방학이나 뭐 휴가 시즌에 직장인들이 이제 시술을 받을 때 안전한 게 가장 우선 아닙니까? 원장님 같은 분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충분히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라라고 좀 조언을 좀 주시죠. 일단 뭐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 수술을 받으려면 전문의 선생님한테 받아야 됩니다. 다 성형외과 전문의들 아니세요? 병원 가면 다 놔주시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사실 뭐 의료법상에서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의사가 모든 시술을 다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뭐 뇌 수술을 하거나 뭐 산부인과 수술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대신 제가 책임을 져야 되죠. 네네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숙련도가 돼야 있어야 되는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충분히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어떤 걸 알아봐야 되냐고요? 그거를 좀 얘기해 달라는 거죠. 요즘 인터넷 굉장히 많이 발달됐는데요. 네. 보시면 이 선생님이 뭐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인지 아닌지 얼마나 일단 성형외과 전문의인지를 먼저 확인해라. 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정말 좀 숙련이 되신 선생님인지도 좀. 그 숙련도는 어떻게 알아봅니까? 사실 그거는 네. 뭐 사실 숙련이 많이 된 선생님이라 그래서 반드시 100%라는 건 없습니다, 수술이. 네. 그래도 좀 더 뭐 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군데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사실 자기 몸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냥 몇 군데 인터넷 그냥 하셔서 가서 여기가 괜히 왠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래서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또 상담을 받으셨을 때도 요즘은 상담 실장님한테만 상담을 받고 수술할 때 원장님 뵙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원장님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알겠습니다. 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형외과 시술을 받으러 갔을 때 그 실장들하고만 상담하는 거는 금물이다. 네. 물론 전문의랑 반드시 직접 상담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고민이 주름이에요, 주름. 네네. 주름. 예. 주름에 있어서 네. 눈가의 주름, 여성분들, 중년 여성분들은 눈가의 주름, 그리고 네. 또 중년 이후에 또 남성들은 이마의 주름, 네. 그리고 여기 팔자주름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은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 조금 네. 더 젊게 사실 수가 예, 개선됩니다. 대신 개선이 돼요? 개선은 되는데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주름을 없앨 수는 없다. 네, 없앨 수는 조금 없습니다. 덜 보이게 덜 보이게 하는 겁니다. 비싼가요? 근데 정도에 따라 틀리고요. 네. 뭐 사실. 예. 그래요? 예. 아니, 어르신들이 그래도 조금 젊게 사시면서 주름 없이 예. 조금 덜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한번 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 또 그렇게 성형에 대해서 네. 이렇게 개방적인 것도 참 바람직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긴 해요. 옛날에 막 숨기면서 부작용이 생겼던 것보다. 그렇죠. 네, 숨기는 것보단 사실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논란을 만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혹시 부작용을 겪으면 또 깔끔하게 병원에 가서 또 이렇게 당당하게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작용이 일단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대중에게는 이거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경각심을 일러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너무 이쁘게만 된 결과물만 보여주는 것보다 또 이렇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또 알림으로써 본인도 또 솔직해지고 그리고 또 일반인들도 그걸 보고 조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성형수술 조심해야 될 것들, 그리고 유의해야 될 것들,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몇 가지 해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한번 연예계 얘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